안녕하세요. 토스트 디파트먼트 아트 디렉터 현세별입니다. 2022년 메이커 토스트의 포문을 열어주실 아이라츠 작가님을 모시고 2022년의 첫 번째 음성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이커 토스트는 코로나로 서로 물리적인 왕래가 힘든 요즘 비대면으로나마 잔을 들어 올리고 작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거친 후 함께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든 특별한 코너입니다. 토스트 디파트먼트가 소개했던 작가들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건네고 음성 녹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라는 근원적 질문에서부터 작업을 전개한 아이라츠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라츠 작가님. 컬렉터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몬 옐로우 컬러의 달빛이 비치는 낙원을 그리는 아이라 최 작가입니다. 제 그림에는 시그니처로 하얀 표범이 들어가는데요. 낙원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색 코를 하고 하트 모양인 부분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맹수입니다. 하얀 표범 외에도 여러 동식물들을 그림에 그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얀 표범이 사랑하는 검은 표범, 그리고 호기심 많은 아기 팬더, 그리고 커다랗게 유영하는 듯한 플라밍고, 그리고 관찰자 카멜레온, 나비들이 춤을 추는 모습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동물들이 등장하고요. 또 만개한 꽃들, 금빛나무, 그리고 레몬트리, 길게 뻗어져 있는 적도의 식물들 같은 다양한 식물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작은 여인이 낙원의 여행자로 종종 그려지고 있어요. 그림 이야기만 했네요. 본격적 인터뷰에 앞서 제가 먼저 아이라체 작가님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홍대 금속조형학과를 졸업하고 어린 시절부터 가족 환경 덕에 자연스럽게 미술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작가님은 현재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동식물과 자연이 공존하는 달빛을 머금은 유토피아를 주제로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원색의 색채들로 표현된 이 유토피아는 귀여운 코를 가진 기하게 큰 맹수들과 꽃봉오리 안에 들어가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도 될 크기의 식물들, 그 옆에 작게 표현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밝아 보이기만 하는 유토피아는 회화 작업 시작 이전부터 작가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작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밝은 세계를 그리기 위해서 작가는 삶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인 아버지의 죽음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지만 작고한 아버지가 가기 싫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세계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사람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였고, 작가는 짧은 시간 안에 개인전을 열 수 있을 정도의 작업들을 해당 시기에 해냈습니다. 해당 시기 초창기 작품에는 작가의 감정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림에도 굉장히 탁하고 슬프고 어두운 세상이 그려졌는데 작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나갈수록 더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또 다른 세상에서의 재회를 꿈꾸는 희망 같은 작품들이 완성되었죠. 현재 시점에는 행복이 가득한 작가의 심상을 대변하듯 캔버스에도 아름다운 색채만이 가득합니다. 보석을 박아놓은 듯 반짝거리는 눈을 가진 하얀 눈표범이 지키는 아름다운 달빛이 감싸는 낙원은 작가의 상상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시공간과 삶에 얽매이지 않은 대자연의 달빛을 품은 유토피아를 그리는 아이라츠 작가님과의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폭풍과 같은 2021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2년. 2021년에는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작가님 작품이 소개되며 작중 배역 심수령과 작품의 찰떡 이미지로 작품이 많이 사랑받았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올해 2022년에는 어떤 작가로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싶으신가요? 벌써 2022년이라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네요. 작년에는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극중 그 심수련이라는 캐릭터가 강인하고 모성애가 강한 이미지였는데, 부모와 자식을 표현한 제 표범 그림 시리즈가 잘 어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펜트하우스와 함께 또 뱅앤올룹슨 스피커 커버도 독일 회사랑 아트 콜라보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그림이 소개되면서 드라마와 제품이 주는 그런 이미지도 정말 감사하지만 올해는 작품 자체에 대한 어떤 울림이 있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작가로 나아가도록 매일 마음 담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소장하는 일은 작가의 삶의 한 페이지를 함께 소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현재 작품이 있기 전에 작가님 삶의 페이지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첫 번째로 작가님은 언제 처음 그림 혹은 미술에 흥미를 갖게 되었나요? 가장 빠른 기억은 5살 때인데요. 홍익미술학원이라는 곳에서 선생님한테 홍익이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라길래 그럼 우선 홍익대학교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리면 너무 재미있고 또 안도감을 느꼈어요. 또 엄마가 공예학원을 운영하셔서 언니와 함께 조형이 놀이로서 좀 일찍 접하게 되어서 아주 어릴 때도 도자나 금속 공예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을 가장 오래 기억하잖아요. 작가님 처음 그렸던 그림이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 그렸던 아크릴화는 기억이 나는데요. 17살 때 에곤 실레를 좋아해서 화가의 아내라는 작품을 모작했었는데 너무 그럴듯해 보였어요. 또 입시 그림이 아닌 서양화를 그려봤더니 뭔가 쿨해 보이기도 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사진을 찾았는데 형태가 다 틀렸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림은 본가에서 찾은 게 있는데 6살 때 미술학원 선생님 놀이북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업 내용을 그려놨더라고요. 미술은 20살 때부터 가르쳐서 작업비를 벌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선생님 소질은 있었나 봐요. 네, 이번에는 전업 작가가 되기 이전의 페이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본격적인 회화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웨어러블 아트, 그러니까 착용 가능한 예술품들을 주로 작업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각종 패션 위크나 패션 화보 등에도 작품들이 종종 소개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해당 시기의 작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제 전공은 금속 조형 디자인이었는데요. 대학원 시절에 웨어러블 스컬프처로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이렇게 단순히 오브제를 전시하는 게 아닌 인체와 함께 상호작용해서 움직이는 부피감, 그런 변화무쌍함이 좋았는데요. 제가 만든 웨어러블 아트를 착용하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회화 이전에 가장 즐거웠던 조형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그때는 제 첫 선택이 물감이 아닌 금속이고 평면이 아니라 조형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비슷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생각이 작품에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대학에 처음 가보니 미대 과가 10개도 안 되더라고요. 과가 재료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 재료를 10년씩 다루다 보면 인생이 끝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고 싶은 재료를 10년씩은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부 석사까지 조형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중간중간 회화 작업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회화의 어떤 점이 작가님을 회화 작가로 전향하게 만들었을까요? 금속은 가장 딱딱한 소재이기도 하고 또 색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재료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심지어 누가 무슨 색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대답도 못할 정도로 모든 색을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금속과 다른 소재를 섞어서 색감이나 좀 표현을 대담하게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계속 찾아왔어요. 터치 하나에 슥슥 표현이 되는 회화의 재미는 저에게 너무 큰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회화로 완전한 전향을 했고요. 2012년 첫 개인전에는 회화보다 조형, 설치, 퍼포먼스 등 좀 다양한 작업들이 줄을 이뤘고요. 2016년 팔레드 서울에서 첫 회화전을 열었을 때는 조형과 이별을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 조형의 어떤 습관이나 기억이 제 평면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작가님의 과거 전시 작품들이나 이런 아카이빙 자료들을 살펴보니 현재 작품과는 색의 표현이나 구도의 느낌이 사뭇 달라졌더라고요. 해서 달라진 작품들의 내용이나 스타일을 컬렉터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회화 작가로서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2014년, 2015년 시기의 작품들에는 동식물들도 여전히 자리하지만 동식물보다는 자화상의 느낌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색감도 화려한 색상보다는 모노톤의 색상들이 주로 사용된 것 같고요. 자화상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때는 제가 너무 행복하지 않은 시기였고, 그래서 저 스스로를 좀 지독하게 바라볼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림들처럼 아름다운 환경이 이렇게 크게 등장하지 않고 인체가 크게 자리 잡은 이유인데요. 최근 그림에는 여인이 작게 등장하고 뭐 뒤를 돌아보거나 해서 그림에서 주체가 되진 않지만, 그때는 정면을 응시하고 또 표현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이즈도 컸습니다. 당시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암 투병기였기 때문인데요. 한순간이라도 좀 더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시간을 내어서 그림을 그리는 제가 좀 밉고 이상하고 추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시리즈에는 포트폴리오에도 없고 저도 별로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데, 역시 토스트 디파트먼트의 정보력은 대단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에는 이 모노톤에서 벗어나서 좀 더 알록달록한 비비드한 색채들이 차용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붓을 위주로 한 묘사 작업에서도 벗어나서 좀 더 작가님만의 색채와 표현 기법이 두드러진 것 같아 보입니다. 깎아내리는 절벽, 크고 웅장하게 표현된 달, 수많은 해양 동물들도 보이네요. 홍콩 아트페어에도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였던 시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해당 시기의 작품들 중 유난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해당 시기의 표현 기법 등을 소개해 주세요. 2016년에는 아버지가 정월대보름날 돌아가셨는데요. 달이 점점 커질수록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느끼고, 큰 달이 뜨는 날 이별을 하고 12월의 개인전까지 작업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붓이 아닌 나이프를 쓴 것도 좀 불규칙적이고 그 러프한 심정을 그대로 좀 날것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이상하게도 전보다 슬프지 않아서 색감은 점점 밝아졌고 또 다양해졌던 것 같고요. 또 시공간의 경계가 없는 세상을 그리고자 했어요. 지금처럼 동물들이 땅에 앉거나 발을 대고 있지 않고 표류하는 모습에 가깝게 둥둥 떠 있었고요. 당시 이제 학부생 때부터 제가 작품 촬영하러 다니던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처음으로 작품에 대해서 참 요란한 세상이다라고 입을 떼셨던 기억이 나네요. 2019년 후반부터는 현재 작가님 작품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설표가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이전에 깎아내리는 절벽의 표현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듯한 야트막해 보이는 언덕이나 평원, 꽃밭 등의 이미지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한 마리의 설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지어 다니는 설표 가족들의 이미지나 커플 같은 느낌의 하트코를 가진 여러 동물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진행하고 계신 여러 가지 시리즈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시리즈가 있나요? 시리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2016년 이후로는 그림이 점점 정리가 되고 저도 점점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그림에 표류하던 동물들이 땅에 내려앉고 또 쓰지 않던 붓도 조금씩 다시 쓰기 시작해서 거친 느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깎아지르는 절벽이 둥글둥글한 언덕으로 바뀌고 색채도 더 밝아졌고요. 2019년에 샴발라의 여행자가 되어라는 제목의 개인전 때 저의 진짜 세계가 등장한 것 같아요. 당시에 전시 포스터에 흰 표범 그림이 들어가면서 흰 표범이 시그니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낙원의 사랑스러운 맹수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즈음부터 아버지에 대한 상념이 많이 거쳐지고 좀 더 근원적인 낙원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또 10년간 따라다니던 공황장애도 노력해서 완치가 되면서 그림에도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림만큼은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려고 노력하고요. 그림 정말 하루 종일 그려도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라체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2022년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요. 우리 호랑이띠 작가님이 아이라체 작가님의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작가님만의 철학이나 작가로서의 가치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낙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형태로든 어린 시절 좀 판타지처럼 세상이 아무리 재미없어도 우리 어른들이 좀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아니, 오늘 밤 꿈에 어떤 세상을 여행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요. 제 그림이 그런 스위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도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런 순수하고 우직한 사람의 그림 속에서 제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자유와 해방의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